클라우드 클래스 학원에서 여러분들 클라우드 트레이닝 센터를 담당으로 하고 있는 신중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들 많이 현재는 이제 많이들 접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접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신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마치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파일 시스템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차이가 많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 OSS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 같은 경우엔 실제로 알리바바에서는 몇 가지 좀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OSS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버켓을 생성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어떤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 가격이라든가 또는 접근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S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브젝트를 담아놓는 하나의 컨테이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때는 이런 파일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버켓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속성들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오브젝트들을 담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요 그림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그 버켓에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할 수 있고 해당 디렉토리 안에 오브젝트를 역시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이 OSS의 특성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OSS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스토리지 고유형성, 안정성 및 보안 기능을 갖춘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를 갖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50 페타라고 되어 있는, 페타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의 버킷, 하나의 싱글 버킷에 총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50페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바이트에서부터 48.8테라바이트까지 해서 저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유연성을, 객체에 대한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OSS는 실제로 3개의 복사본을 갖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구성이 강할 수밖에 없은 이유는 이 3개의 복사본을 통해서 안정성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가용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른 벤더사들의 서비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API하고 SDK 제공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액세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리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위치를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리전을 먼저 다룬 이유는 다른 어떤 서비스에서 항상 리전을 먼저 선택을 하고 ECS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리전을 먼저 표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군에서 들어갈 때는 버킷을 먼저 생성을 합니다. 버킷을 생성할 때 하나의 속성값, 옵션 값으로 리전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리전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리전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리전을 작성을 해놨는데요. 리전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OSS의 물리적인 저장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하나만 유념해 두시면 됩니다. ECS는 아시나요, 혹시? 자, ECS는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ECS에서 이 OSS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인트라넷 형식으로 데이터를 끌어오고 싶거나 또 접근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2개의 서비스가 같은 리전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요 점만 유념해 주시면은 리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고요. 단지 이 버켓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진행을 하실 때요. 조금 유념해야 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켓에 명령을 주실 때 전체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의 모든 OSS 중에서 유일한 이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생성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장명 규칙이나 명명 규칙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장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이름을 만들 때 몇 가지 유의해야 되실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문자, 숫자, 하이픈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글자 개수는 63바이트 이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세 자리로 갖다 집어넣으실 일은 없으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름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다음에 소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하고 끝나야 한다라는 규칙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 자동으로 부여되는 기능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름이 길게 나옵니다. 이따 아마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긴 내용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클래스 부분입니다. 스토리지 클래스 부분으로 세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접근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액세스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첫 번째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액세스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 다음에 트래픽에 대한 부분. 인프리퀀트 액세스 스토리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잠깐 보시면은 최소 저장 기간이 30일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일 접근을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의 사이트를 만드는데 정책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액세스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스탠다드 클래스 쪽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탠다드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Iaa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어떤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기업 데이터의 백업, 그 다음에 온라인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 클래스가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이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는 실질적으로 가장 최소 저장 기간이 가장 긴 기간으로 잡고 있고요. 그럴수록 즉 액세스 타임이 그만큼 빈번하지 않은 경우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관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액적인 면으로 저장 공간에 할당되는 금액적인 면으로는 가장 금액이 낮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을 보면 스탠다드 클래스가 비용적으로는 가장 높고요. 다음에 IA 클래스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가 가장 낮은 비용을 차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ACL 같은 경우는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거는 사용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스트에 대한 권한 쪽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킷을 생성할 때도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생성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계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액세스를 하고 쓰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모르는 일반인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트래픽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지는 않겠죠. 다음 두 번째는 읽기 전용이 있고, 다음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리드 권한은 소유자가 인증된 사용자만 버킷 개체에 대한 쓰기 권한을 주고, 다음 읽기 권한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개체를 권한을 부여할 때 부여를 해줍니다. 역시 근데 읽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래픽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발생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읽기 쓰기는 동일한 내용이 리드 권한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누구에게나 읽기 쓰기 권한이 전부 다 부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퍼블릭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좀 유의해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개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좀 마무리해 주겠습니다.